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2%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연말정산을 하면서 회사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직장인이라면 꼭 필요한 계좌 중 한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 상품명은 바로 연금저축계좌입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100명 중에 90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유튜브 또는 블로그 혹은 책을 통해 이 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정보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에 대해 대략 알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좌를 활용하지 않으시는 직장인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장 동료들의 세액공제 내역을 보게 되었는데 제 주변에는 전혀 이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2019년도에 이 상품을 알고 난 후 약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특별한 목적 없이 통장에 돈을 저축하시면서도 연금저축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연말정산 원천징수 결과로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 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만약 연 600만 원 정도를 연금저축 계좌에 저축하셨다면 오히려 환급받는 분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연금저축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혹은 대략은 알고 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계좌 개설만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 펀드는 어떤 계좌이냐면 연 1,800만 원을 한도로 납입하여 펀드, ETF, 리츠나 채권, MMF 등 금융상품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고,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의 혜택과 저율과세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주부, 학생, 프리랜서, 직장인, 신생아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400만원 한도였던 게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돼 계좌의 매력도는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금저축이라는 계좌는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하고, 은행에서 개설하면 연금저축 신탁, 보험에서 개설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개설하면 연금저축펀드라고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연금저축펀드를 적극 추천드리고, 그 이유로는 영상의 뒤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왜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고 100세의 절반인 50대에서 60대에 보통 회사에서 퇴직을 합니다. 나머지 40년에서 50년을 퇴직자 또는 저임금 근로자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가까운 예로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이신 저희 부모님만 보더라도 불과 몇 년 전까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돈을 모아 적금을 하시고 보험에 매월 많은 돈을 납입하시며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인 19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은행 금리가 매우 높아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적금만으로 내 집 마련과 노후 준비가 가능했습니다만, 우리는 현재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고 밀레니엄 세대 또는 MZ세대는 우리 시대에 맞는 재테크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적금만으로 내 집 마련과 경제적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적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적금으로 종잣돈을 만들었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시작하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주식, 투자, 재테크 이런 거 잘 모른다는 분들을 위해 바로 이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 저율과세 등 많은 금융상품 중에 이보다 직장인들에게 좋은 혜택을 가진 계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금저축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를, 연소득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이 비교적 낮으신 분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입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년 중 계좌에 600만원만 입금해 놓으셔도 납입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약 99만원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게 됩니다. 연소득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600만원 납입 시 13.2%에 해당하는 약 79만원 정도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적금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직장인들에게는 일석이조인 계좌입니다. 1년에 납입한 돈은 1,800만원이지만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한 번에 납입해도 되고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납입해도 되는 자유적립식 연금계좌입니다. 두 번째는 넓은 투자 범위입니다. 제가 증권사에서 연금저축을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현금으로 입금하여 적금 개념으로 놔두셔도 되고 펀드나 ETF, 채권이나 리츠 등 넓은 투자 범위를 가지고 있어 자산을 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지금은 사실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계좌를 개설할 때만 하더라도 은행에서 연금저축을 만들면 투자 가능 범위가 펀드 또는 채권 위주로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은 안전자산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폭넓은 투자 상품이 다양하게 있는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과세 이연과 저율과세입니다. 만 55세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과 이자소득세 15.4%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중에 만 55세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운용수입과 이자소득세 15.4%를 납부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닌 5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은 5.5%의 과세를 적용,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의 과세를 적용, 80세 이상은 3.3%만 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30년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받을 때도 3.3%에서 5.5%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한 달에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수령 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연금저축보험 또는 연금저축 신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지를 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바꿀 수 있는 연금 이전이 가능하니 절대 해약 후 다시 계좌를 만들지 마시고 연금 이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리효과입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는 말을 뜻하는 복리효과는 운용수익과 이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이연, 더불어 연금저축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살인 제가 2032년부터 1년에 600만원이라는 돈을 S&P 500에 투자했을 경우 연평균 수익률 7%를 잡고 2052년까지 30년 동안 꾸준히 납입한다면 60살에 제 연금저축 계좌에는 원금 5억 2천만원 정도, 이에 해당하는 수익으로 7%는 약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매년 6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1년에 3,700만원 정도의 수익이라면 어느 정도 노후 준비는 해결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해당 ETF에 대한 배당금은 포함하지 않은 결과값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매년 받는 세액공제 금액까지 포함한다면 더 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리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년에 1,800만원씩 납입해서 계좌를 운용한다면 2052년 60세에는 원금 약 15억 8천만원과 이에 해당하는 수익률 7%로 1년에 약 1억 1천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장점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계좌의 단 한 가지 단점을 얘기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중간에 해지할 경우 이전에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과 계좌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좌에 저축을 납입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 노후를 위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납입해야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이 계좌에 돈을 투입하게 될 경우 연금으로 받기 전에 급전이 필요해 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몇 년 안에 큰 목돈이 필요한 계획이 있다면 그런 돈은 연금저축이 아닌 예금이나 적금 또는 CMA에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에 납입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2년 내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잔금을 치른 이후에 다시 투자할 생각입니다. 또한 저는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 7%보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좋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 일반 계좌를 통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연금저축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납입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미 연금저축에 큰 목돈이 생기신 분들은 계좌에 있는 돈을 필요해서 중도에 해지하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문의 후
연금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담보대출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연금저축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공개하면서 이번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